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메리키즈 피플은 치료 불가능한 환자들의 조력 사망을 돕는 의사들의 이야기인데요.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경우 안락사와 조력 사망이 합법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조력 사망은 과연 옳은가라는 난제에 대해 시청자분들도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계실 텐데요. 생명을 살려야 할 의사가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의 죽음을 돕는다는 파격적인 설정의 드라마를 통해 인간 본연의 가치인 삶과 죽음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1회를 굉장히 흥미롭게 시청했는데요. 1회 리뷰 간략하게 하고 2회 예고편 분석 및 1인 2역에 도전했다는 이민기 배우가 맡은 조연우가 숨기고 있는 비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응급의학과인 의사인 우소정은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견디지 않고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비밀리에 안락사를 돕고 있습니다. 소정은 전직 성형외과 의사인 최대현에게 고객 상담을 맡기고 있는데요. 최대현은 마약과 술에 손을 대다가 의료사고를 일으켜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고 징역을 살았습니다. 경찰들이 약물 살인 사건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적힌 칠판을 보니 최대현에게 약을 판 김시연이 최대현과 감방 동기 사이더라고요. 대현은 상담을 통해 환자가 어디서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지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듣고 장소를 세팅했고, 소정은 한순간의 고통 없이 사람을 죽게 해주는 약물 벤포나비타를 샴페인에 타 환자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조력 사망을 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직 축구 선수였던 최강윤의 사망을 돕는 과정에서 일어났는데요. 벤포에 물이 섞이는 바람에 즉시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에 소장은 괴로워하는 정윤을 약물이 아닌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약물을 이용해 환자의 숨을 끊어놓을 땐 환자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돕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베개로 질식시키는 모습은 살인에 더 가깝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마 제작진들도 시청자들이 여러 측면에서 보길 원해서 이런 장면을 넣은 게 아닐까 싶었어요. 한편 우소정은 시한부 말기암 환자인 조연우를 만났습니다. 조연우는 가족이 아무도 없는 가난한 고아로 자랐고 배달 오토바이를 몰며 병원비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더 이상 어떤 진통제와 약물로도 병을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오자 소정에게 스위스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달라고 청합니다. 근데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드라마 시작 전부터 인터뷰 기사를 통해 이민기 배우가 메리키즈 피플에서 말기암 시한부 환자 조연우와 미장 수사를 하는 형사 반지욱 역을 맡았다고 나왔는데요. 다만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 아니면 쌍둥이인지 그저 닮은 사람인지가 관건입니다. 원작 드라마에서는 두 사람이 동일 인물입니다. 형사 반지훈이 우소정의 범죄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시한부 환자로 위장해서 우소정에게 다가갔던 거죠. 원작 드라마와 동일하게 진행된다면 형사 반지훈과 조연우는 같은 사람일 텐데요. 우소정은 검사였던 백 의원의 아들 백현승의 주치였습니다. 백 의원은 아들 현승이가 1년은 더 살 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사도 없이 사망해버리자 환자들에게 벤포를 놔주고 죽게 도와주는 건 사이코패스가 저지른 살인이라고 확신했고 광수대와 안태성을 시켜 소정 사건을 조사했죠. 안태성은 약물을 이용해 사람들을 죽여온 우소정, 최대현, 최애나를 용의선상에 두었으나 확실한 증거가 없어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안태성은 안락사 현장에서 우소정 일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후배 경찰인 반지은을 시한부 조연으로 위장하여 소정에게 접근시킨 겁니다. 그러니 조연우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고통 때문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고가 나 응급실에 온 것도 아무런 처방을 받지 않고 응급실에서 나간 것도 모두 의도된 행동인 거죠. 케이크를 준 것도요. 안태성의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소정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후배 경찰일지라도 위험에 빠뜨리는 비정한 인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즉 안태성은 백 의원이 이달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옷을 벗게 하겠다고 압박
협박하자 후배 경찰 반지윤에게 정말 목숨을 건 수사를 맡게 한 겁니다. 한편 우소정은 조현우의 진료 기록을 보고 자신의 기준에 모두 부합했으나 그를 돕는 걸 주저했습니다. 가족이 없어서 쉽게 결정한 게 아닐까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응급실에 실려온 직후 병원 밖에 나가 다시 쓰러진 조현우를 보며 조력 사망을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이후 조현우는 응급실에서 고열에 시달리는 어린아이 환자를 어르는 소정을 의미심장한 얼굴로 쳐다봅니다. 아마 경찰인 반지훈은 우소정을 사이코패스 약물살인 사건 범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반지훈이 실제로 본 우소정은 정말로 진심으로 선의로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조력 사망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에 우소정을 체포해야겠다는 반지훈의 마음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편 경찰은 시한부 환자 중에 예정보다 빠른 죽음 그리고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망한 케이스를 조사하던 중 최강윤의 죽음을 알게 됐고 최강윤의 아내에게 보험을 갖고 협박하여 부검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최강윤의 아내는 남편의 서랍에서 우소정의 명함을 발견하고 조력 사망에 대해 눈치를 챘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그의 고통을 끝내준 우소정에게 고마움을 갖고 있었죠. 이에 예고를 보니 안태성은 최강윤의 몸에서 나온 약물이 구강철이 팔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안태성이 자기 약이 이렇게 위험한 데 쓰이는 줄 알면 가만히 있지 않겠구만 이라고 말한 걸 보면 안태성과 구강철은 이미 알고 있는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현에게 벤포를 판매한 김시현은 마약과 약물을 제조하고 유통시키는 가업을 이어온 구강철의 부하입니다. 구강철은 VIP 전용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대외적으로 김시현을 마약 사업을 하는 사장으로 두고 광철이 심사를 하고 거래 상대를 정하면 김시현에게 직접 거래하는 행동대장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1회에서 김시현이 약에 이미 많이 취해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약에 완전 중독돼서 치아가 모두 녹아버린 모습은 너무 소름 끼쳤는데요. 구강철은 안태성에 의해 누군가 시한부들을 죽이는데 자신의 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김시현에게 누가 약을 사갔는지 리스트를 확인할 겁니다. 또한 구강철은 경찰이 쫓고 있는 김시현을 죽여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겠죠. 한편 대현이 소정의 집 창고에 숨겨두었던 벤포를 소정의 조카 재윤의 친구인 우미가 슬쩍하는 모습이 1회에 담겼는데요. 우미가 발레 공연 도중 쓰러진 걸 보면 약을 하고 쇼크로 쓰러진 게 아닐까 싶어요. 메리킬즈 피플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 소정은 쓰러진 우미가 응급실에 와서 검사를 받았던 진료 기록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피검사에서 벤포가 발견되면 자신의 집에 벤포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기에 진료 기록을 삭제했던 건데요. 하지만 우미의 엄마이자 변호사인 류희수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소정에게 어떻게든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선포를 하더라고요. 또한 안태성은 형사들에게 소정을 잡아넣으려면 류희수 그 여자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요. 소정의 조카인 재현에게 뭔가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저는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